여기 각을 다시 잡아야겠다. 이게 패밀리 카드 위에다 올려놔서 그래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혼자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이 고정이 승질나게 하네. 잠깐만요. 오케이. 됐죠? 저기가 살짝 잘려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렇게. 안녕하세요. 뒤가 너무 화나. 누가? 진영인가?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이거 막히면 귀신 같나? 이게 낫죠? 이게 나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지금 진영이랑 롤러코스터를 타고 와서 그 사진으로 이제 썸네일을 이제 해봤습니다. 제 라이브를 킨 이유는 오늘 안 키면 또 한참 동안 킬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리랑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남겨뒀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제 자막을 한국어로 나오게끔 했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어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AMA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북미랑 한국, 일본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도 있고 막 되게 감정에 몰입될 때도 있고. 제가 이 앨범이 이제 나온 지 지금 2달 좀 넘었잖아요. 2달 조금 넘었는데 한 70일? 7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이 앨범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콘서트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좀 뭔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내일 하루 라스베가스 공연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그러게요.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써놓고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켰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재밌는 지엽적인 얘기들 송캠프를 하고 이 앨범에 관련해서 그렇죠. 앞으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 왜냐면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지금 서울 도쿄, 그다음 템파, 엘파소, 멕시코 시티, 스탠포드, 그다음 라스베가스 이렇게 7개의 지역을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고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저도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앵콜 파트에 약간 이제 노래방처럼 하는 그 부분 있죠. 막 랜덤으로 틀어서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서 이제 예전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오늘은 진격의 방탄이 나왔어요. 진격의 방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노 때쯤 나왔으니까 한 13년, 12년 반 정도 된 건데,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저희도 가늠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사실 귀찮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있어서 뭔가 가끔은 이게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 롤링스톤 인터뷰나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지엽적으로만 풀어냈던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이 앨범의 접근 과정과 그리고 그 후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정제된 톤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좀 켜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미 한번 여러 가지 뉴스들도 지나갔고 상도 받았고 공연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으니까 조금 어쨌든 이 앨범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되게 진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는 좀 어프로치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총체적인 제가 지금 이 앨범에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요즘 제가 음악이나 혹은 공연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은 이 앨범을 쭉 한번 훑어본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막 진영이 전역했을 때쯤 이제 저희가 다 전역하기 1년 전이죠. 그때 막 다들 멘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영이 전역했을 때 뭐 제가 이제 색소폰 불었을 때 진영이 전역해서 아마 지민이 집이었나 저희 집이었나 지민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민이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막 정국이도 막 되게 힘들어하던 때라 저희 다 힘들었을 때죠. 저희 막 일병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뭐 형이 이렇게 좀 팀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잡아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저희끼리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돌아오자마자 무언가 이제 앨범을 만들고 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보답을 하자라고 그때 이제 되게 약간 간략하게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저녁이 다 6월로 몰려져 있고 좀 타이밍이 맞으면서 이제 그 해 연말부터 아마 송캠프 세팅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이 송캠프의 캡틴을 맡아야 되냐. 사실 송캠프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콩글리시예요. 원래 이제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세션을 저는 이제 IPWP 때 하이브 내에서 한 3, 40분들과 해봤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했고 아마 정국이랑 호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세션이 그 아티스트 본인이 참여하는 세션이 있고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가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뭐 프리세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 맞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7월 달, 8월 달에 LA에 가서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세션을 하는 그 시간을 갖기로 아마 해 넘어가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시간만 되게 저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전역을 해서 어쨌든 공백이 꽤 있었던 만큼 먼저 전역한 진영이랑 호비가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공연도 엄청 많이 하고 예능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때 그런 간극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날아가게 된 건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일단 프리세션을 저희가 전역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5월쯤에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나와 있었던 노래들이 이제 바디 투 바디 그 다음에 스윙, 노말, like animals 그리고 플리즈 예, 요 정도는 그 세션에서 이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전역하고 나서 LA 가기 전에 다 같이 펜션에 모여서 이거를 사전 청취해서 이제 아무래도 잘린 곡들이 많은데 잘린 곡들을 쭉 한번 듣는 그런 세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저희도 해서 되게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한 15곡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다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 7명이 사실 지금 짬도 있고 7명이 솔로를 전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향도 되게 달라서 이제 6년 반 만에 정규 앨범을 내고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지? 옛날 같으면 뭐 저나 뭐 특히 제가 혹은 윤경이나 이렇게 해서 막 조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우리가 더 음악 많이 듣잖아 뭐 거의 이런 그런 걸로 막 끌어오고 했다면 지금에는 사실 모든 멤버들을 저희의 지금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장점인데 모든 멤버들이 다 조심해요. 서로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이 거대한 이 관계를 이 거대하고도 되게 친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극도로 조심하고 어떤 멤버가 이거를 조금 좀 싫어한다 하면 다들 그거를 존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로 딱 좁혀지지가 않아요. 한 2명은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4명은 괜찮다고 하고 1명은 아무 생각 뭐 자기는 뭐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미 전역하기 전부터 앨범을 만들고 내고 공연까지 투어까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관한 것으로 시작해서 끝나겠구나 라는 예감을 했고 그게 맞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 프리세션 때 나와 있는 곡들에서 이제 몇 개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가게 된 건데 LA에서는 사실 뭐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에 주 6회. 주 6회 그 저희가 잡았던 컨웨이 스튜디오라고 굉장히 이제 올가닉하고 좋은 스튜디오인데 컨웨이 스튜디오에 4개의 건물이 있는데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방을 4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다른 프로듀서들 그 다음에 그 인스트루멘트 그 악기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또 탑라이너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멜로디 그러니까 입으로 멜로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랑 해서 매일매일 다르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저랑 정국이랑만 들어가고 이 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고 어느 날은 태영이랑 저랑 들어가서 이 방에 있고 뭐 이래서 그날 그 거기 있는 사람 한 5명 정도? 5명 정도가 한 곡에서 2곡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직장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곡을 만드는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선별을 하고 이제 파이아에 참여한 제이팩 마피아라던가 사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070 쉐이크라고 있는데 070 쉐이크도 와서 이틀 정도 와서 작업을 같이 했었고 근데 이제 뭐 들어간 곡이 있고 안 들어간 곡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초반 일주일에는 멤버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잘 못하고 좀 이런 작업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쭈뼛쭈뼛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서 다들 녹아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에 익는 작가들도 생기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2달이 진행이 됐고 처음부터 당연히 스윙을 타이틀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연히 스윙보다 더 좋은 강력하고 에너지 있는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BTS가 돌아오는데 BTS의 타이틀은 뭐여야 되냐? 누가 얘기해도 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다 정답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뭐 글쎄요 온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지금 나온 훌리건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방탄소년단은 뭐 이런 걸 해야 돼뭐 봄날 같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저희가 너무 많은 그 십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장르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오다가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팬들도 다르고 저희 여기 있는 저희 멤버들의 생각도 다르고 유관부서의 유관자들의 생각도 다 달라요.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건 캡틴이 이제 뚜렷하게 없다는 점. 어떤 사람이 하나의 리더나 보스가 이걸 강력하게 끌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태였.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길을 정해놓지 않고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을 때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부터.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이 앨범이 나온 게 기적이에요. 정말로 이게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쉽던 불호가 나오던 사람들이 안 좋아하던 우리가 함께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정규 앨범을 약속대로 내고 다시 공연과 투어를 진행한다. 물론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뭐 다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 명의 아픈 사람도 없이, 한 명의 펑크 내는 사람도 없이 무사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한 번 앨범 찍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스케줄이 정말 한 1년에서 1년 반 전에 스케줄링을 대략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들기 어려웠던 프로젝트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그런 게 있다면 무언가 그 강력한 구심점이나 혹은 이제 캡틴이 없었다는 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내야 다음에 저희가 언젠가 다시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두서없고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앨범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바이트바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 기존에 프리세션으로 나와 있었던 노래고, 저랑 이제 캐시라는, 이제 저도 제가 영어를 네이티브로 잘하는 거 나오니까 그 전에 작사를 제가 많이 해왔었지만 영어가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영어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 송라이터랑 같이 작업을 한 거죠. 가사도. 왜냐면 더욱 더 뭔가 이게 좀 더 녹아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트바디는 원래 이제 바디 온 바디라는, 바디 on 바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디 on 바디라는 되게 섹슈얼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약간 I need some body on body, 뭐 몸과 몸이 겹쳐진다,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섹슈얼한 노래였는데, 뭐 저희가 뭐 섹슈얼한 노래를 뭐 왜 못하겠습니까? 나이 30인데. 근데 다만 이제 굳이 무슨 이유 없이 또 섹슈얼한 노래를 그냥 내는 거는 또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핸드 투 핸드죠. 그 코리아나 분들의 88년 올림픽의 손에 손잡고를 생각을 하면서 몸에 몸 잡고 같은 바디 투 바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앤썸이 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다큐에 나온 이제 그 장면이 좀 뭐 얘기가 많았죠. 그 이 아리랑을 넣냐 마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앞뒤가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딱 3번째 듣고 납득을 했어요. 아, 이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트바디가 아리랑이 없이 원래 없는 버전을 당연히 저희가 오래 듣다가 그걸 들으니까 일단 생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너무 무슨 억지 국뽕 아니야. 사실 이것도 일리 있는 의견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공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뭐 많은 해외 분들이 결국에 그 파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정확하게 한국 민요를 떼창을 해주시는 그 장면, 이건 억지로 연출한다고 또 할 수 있는 장면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짤을 되게 좋아하는데, 호비가 옆에서 막 덩실덩실 춤추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진짜 개심각했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뭐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타이틀을 정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아리랑은 물론 뭐 아까 아리랑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뭐랄까 되게 좁다면 좁은 단어고, 용례가 뭐 의미도 그렇고, 넓다면 더 되게 넓은 막 뭐 정선 아리랑도 있고 뭐 경기 아리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이 7명의 한국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출발, 우리는 결국 7명은 한국에서 온 촌놈밖에 되질 않는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일례로 제가 이제 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끝나고 애프터 파티를 가서 조금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프로듀서 분들이랑 조금 밍글링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렇게 좀 되게 슬릭하게
해볼까 했다가 또 안 갔어요. 그냥 또 무서워서 저도 막상 멤버들도 또 영어를 약간 어려워하니까 아무래도 파티를 안 좋아하는 그런 민글링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좀 진짜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아리랑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의 지역성을 어떤 가져가면서 왜냐면 그게 저희의 그러니까 그럼 방탄소년단은 다른 팀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사실 어떤 프로듀서가 와도 지금 전역한 BTS 혹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만들어라고 하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저도 실제로 스태프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다. K-팝이기도 하고 동시에 팝이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돌아왔고 저희가 해오던 것이 있고 시대는 달라졌고 그래 또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변화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할 것이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리랑에 설명하면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화이트바디가 저는 사실 그전에는 그냥 섹슈얼한 어떤 비트 좋고 멜로디 좋은데 막 가사도 그냥 섹슈얼하고 뭔가 그냥 꼭 우리가 할 법한 노래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목소리가 얹혔을 때 이게 좋을까? 근데 이제 I need the whole stadium to jump 라는 그 라인과 결국에 아리랑이나 혹은 이제 바디 투 바디라는 서로가 하나 되는 저는 이게 공연 중에서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나는 순간이거든요. 바디 투 바디를 같이 할 때가 아리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I need the whole stadium to jump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 어쨌든 아리랑은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지만 돌아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제 끌어낸 거고 그렇게 이게 무엇인가를 정한다는 게 지금 결국 회사도 있고 아티스트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다큐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주 편린에 불과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결국 공연까지 여러분들의 떼창까지 같이 들어가야 이 노래가 완성이 되는. 사실 요새는 듣기만 하는 음악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비디오도 있고 비주얼도 있고 앨범 커버도 어때야 되고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 타이틀이 소문자로 돼 있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이트바디는 아무튼 결국에 들어갔어야 하는 트랙이고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플리건은 이거 지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1시간 안에 끊어볼게요. 플리건은 사실 아마 정국이랑 호비랑 많이 붙었는데 정국이랑 호비방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국이가 왜 갑자기 플리건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Watch this, watch this, we going full 이 파트를 정국이가 어쨌든 썼고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던 송라이터들이랑 같이 말에 살을 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수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엘빈 초라는 이제 로잘리아랑 많이 하던 그분이 저희랑 한 열흘 넘게 같이 작업을 했는데 트랙 중에 정말 재밌는 트랙이 많았어요. 이렇게 칼소리로 시작하는 트랙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소리라던가 게임보이 소리라던가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노래가 호비랑 정국이 방에서 아마 한 달째쯤에 나왔을 때 이걸 이제 회사에서도 방시혁 PD님도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플리건 같은 어떤 얼터너티브 힙합인데 좀 더 세고 좀 더 타이틀성에 걸맞는 이 노래가 기준이 돼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 노래가 나오고 나머지 8월 한 달을 이 노래를 뛰어넘는 노래를 만들려고 보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호비랑 정국이가 되게 큰일을 해준 거고 같이 거기 있던 분들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일단 트랙이 너무 좋고 훌리겐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너무 들어오니까 되게 그랬던 것 같고 원래 이제 되게 빡센 약간 애들이 췄던 거 있죠. 태양이가 춘이지 이런 안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회사의 아이디어나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 들어서 바꿔서 이제 이걸로 해서 이거를 챌린지를 해서 밈성을 해보자 했는데, 역시 챌린지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결국 저희 팬분 중에 만들어 주신 그 다른 안무 있잖아요. 이렇게 골반 튕기는 그 안무가 챌린지가 돼서 모든 분들이 다 그 챌린지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안 된다고 만들었지만 전혀 챌린지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노린다고 노려지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근데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훌리건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았죠. 네. 훌리건의 비하인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정국이나 호비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면, 라이브를 하면 꼭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빈초랑 유달리 또 호비랑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조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노래가 나와서 이제 이 노래가 세션 중간에 되게 기준이 됐었던 노래다. 그리고 이제 그 훌리건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노래가 에일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정국이랑 호비방에서 이제 나왔을 거고, 마이크 윌 메이드이라는, 모두가 아는 이제 마이크 윌 메이드 하는 굉장히 트랙이 되게 독특하죠. 둥둥둥둥둥둥. 이걸 라인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어떻게 잘 했더라고요. 거기 있는 송라이터 이제 찰스였나? 아마 되게 잘해줬던 것 같고, 이 노래가 아무튼 처음에 랩을 이렇게 길게 했다가 자르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국이랑 호비랑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원래 에일리언스의 제목은 엔들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From the bottom to the top, to the top, to the top, 'cause we endless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엔들레스가 아무래도 좀 공허하게 들렸단 말이죠. 우린 끝이 없다.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인, 발음은 맛인데 끝이 없다. 그래서 에일리언스로 바꿔서, 우리가 한국에서 온 외계인이야,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에일리언스, 엔드레스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 기존의 트랙의 말맛을 살릴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우리의 오리지널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가사를 보면 그렇죠. 되게 약간의 촌티가 있어요. 근데 의도한 부분이 있고, 그냥 이런 이 직관적인 어떤 우리가 한국인임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가사도, 물론 저도 더 시적이고 더 소위 이제 약간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는데, 기존의 라인들의 말맛을 살려야 했고, 그냥 이 노래는 그냥 나 우리 외계인인데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 노래를 외국 아미 분들이 같이 부르는 이런 되게 뭔가 좀 전이 되는, 역전되는 그런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가사가 이게 밈이 되든 조롱이 되든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노래의 가사는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되게 나와 있어서, 에일리언스는 되게 한국어로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처음에 영어로 많이 썼다가 멤버들이 발음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 노래가 한국에 대한 거기도 해서 한영 혼용을 같이 하면서 이 말맛을 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리건을 뛰어넘기 위해서 작업했던, 그러니까 플리건보다 더 뭔가 더 빡세고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플룸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Never Be the Same인가? 되게 덥스텝 이런 좀 붐을 이끌었던, 덥스텝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퓨처베이스죠. 퓨처베이스 붐을 이끌었던 장본인인데, 플룸이랑 제이팩 마피아라고 최근에 앨범도 나왔는데, 익스페리멘탈 랩이라는 되게 실험적인 얼터너티브 힙합의 거의 대장이고, 너무너무 트랙도 너무 좋고, 너무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이번에 레퍼런스로 많이 삼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작년에 앨범을 하나 같이 냈었는데, 재작년인가? 아무튼 또 디플로가 발이 넓잖아요. 저희 미국 헤드였던. 근데 디플로가 이제, 제가 회사에 얘기를 했죠. 전 제이팩 마피아랑 꼭 해보고 싶다, 작업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왔고 그 와중에서 플룸의 비트를 플룸 정말 비트가 한 몇천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볼 수 없어서 한 200개 들어보다가 이 오토바이 소리로 시작되는 그 드드드드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 툭툭 거기 이제 저지로 나올 때 그냥 It's fire 왜냐면 그 송캠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 That's fire 뭐 그냥 빈말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희끼리 뭐 하다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지쳐요. 그래서 막 이 노래가 저 노래 같고 이 멜로디가 저 멜로디 같고 하다가 뭐 갑자기 딴 애들이 뭐 하다가 뭐 이러면은 Oh bro that's fire 그 습관이에요. 습관. 약간 한국 사람들 약간 밥 먹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밥 한번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that's fire가 이 that's fire라는 칭찬이 남발되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냥 약간 that's fire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어쩌고저쩌고 that's fire 저쩌고 is fire 했는데 그냥 다들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제이팩 형한테 형 이거 그러면 대충 is fire 이런 거 나오는 걸로 그냥 한번 좀 짓거려봐 줄 수 있어 했는데 그냥 거기서 내가? 이러더니 이제 하더니 I think that's fire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됐다 하고 나서 나중에 멜로디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골 때리는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뭐 에일리언이나 플리건이나 바지바지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뇌 빼고 놀 수 있는 진짜 브레인랏 같은 그래서 공연할 때 그냥 다 같이 뛰면서 완전 모시핏하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다 같이 이 아무 말 아닌 그냥 everything that's fire 이 정말 아무 말도 아닌 이거를 하면서 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었고 어느 정도 결국엔 들어맞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아마 멤버 중에 몇 명이 난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결국 공연하고 나서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그 노래 필요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있을 만한 노래들이 들어갔어요. 다음 2.0인데 2.0 저희 이제 앨범 가제가 BTS 2.0이었어요. 그냥 이 프로젝트 전체 BTS 2.0 프로젝트 이렇게 한 1년 반이 아마 그냥 가제로 붙어 있었을 거예요. 아리랑 전에. 이것도 아마 정국이, 호비방, 태영이까지 3명 이 방에서 나왔을 거고 마이클 메이디씨랑 저도 마이클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혼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소통이 되니까 제가 랩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통 혼자 들어가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역시 혼자 들어가니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세 친구가 모여서 다른 그 송라이터들이랑 같이 함께 작업하면서 제가 지금 살짝 목감기가 있어서 목이 좀 쉬었는데 들었을 때 그 오비가 딱 거기 하는 Stop Right 할 때 이거 이 트랙 너무 신기하다. 이 트랙 너무 신선하다. 이것도 근데 이 트랙이 들어가야 이 트랙이 이제 저랑 지민이랑 보통 의견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기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그 안무 퍼포먼스 빡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노래가 사운드적으로 이 노래밖에 없다. 완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지민이나 보컬 친구들이 특히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보면 2.0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보컬 친구들의 멜로디가 하나밖에 없어요. You know how it do. 근데 이게 살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노트도 되게 높고 그 말맛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 되게 약간 뭔가 블랙 뮤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아주 이제 그런 쪽이어야 소화할 수 있는 멜로디였어요. 그게 이제 찰스라는 친구가 아마 썼던 멜로디였는데 얘는 엄청 얇은 목소리로 되게 You know how it do. 이게 이 친구들 이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장 힘들어했어요. 가장 이 앨범 전체에서 보컬 친구들이 녹음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파트가 이 2.0입니다. 그래서 녹음이 다 된 후에도 이거를 본인이 그거를 부르는 걸 조금 어설프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셋 리스트 정해지기 전까지 빼자고 했던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태영이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랑 누구였든지 아무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행이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맞아서 너무 다행이고 멤버들도 지금 너무 좋아 노래고. 저는 이 노래가 없으면 우리가 안무를 하기가, 훌리건도 사실 안무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에일리언스도 만들면 만들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 또 보컬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걸 할 땐 결국에는 지금 너무 뭐 날라댕기니까 다들 이거. 제가 맨날 이제 춤출 때마다 춤을 잘 못 추니까 저는 2.0 안무를 잘하고 싶어서 맨날 댄스 레슨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30분 더 하다 갔어요. 2.0. 왜냐면 맨날 정국이, 지민이, 막 호석이, 태양이 보면서 아 진짜 피해 안 끼치고 싶다. 나도 쟤네처럼 느낌 있게 멋있게 하고 싶다. 나 짬도 있는데. 그래서 맨날 걔네 보면서 분석하고 댄서를 보면서 분석하고 아무튼 되게 추억이 많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뮤직비디오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되게 저희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또 한 발짝 새로 나아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노래였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랑 뭐 찰스랑 정국이, 호비, 태영이한테 되게 고마운 노래인 것 같아요. 아우 씨 큰일 났네. 나 진짜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뭐 일단 해볼게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서 아리랑에 대한 제 생각,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제가 모든 파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아리랑 리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넘버 29호인데 넘버 29인데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앨범 작업하는 중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을 만나서, 현재 관장이신 유홍준 관장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성덕대왕 신종을 15년인가 20년인가 만에 이제 검사할 겸해서 다시 치는데 명사분들 10분 정도가 와서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경주 가서, 이 경주에 있잖아요, 경주에 가서 이걸 쳤으면 좋겠다 해서 아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스케줄이 안 됐나? 뭐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아마 방샤피님 아니었나 이것도, 이게 나와서 그럼 스킷을 우리가 옛날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막 차에서 막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한번 들어가서 이 앞에의 어떤 되게 하이법되는 섹션과 그 다음에 뒤쪽에 좀 소위 이제 감성적인 좀 팝 섹션이죠, 뒤랑 좀 구분을 지어주면 또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 주파수상 주파수가 없어지는 1분 37초 정도에 끝나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언젠가 제가 쳐볼 수 있으면 꼭 쳐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콘서트에서도 한번 플레이하고 싶네요. 렛츠고. 그 다음에 스윙인데 전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신나는 것도 아니고 뭐 훌리건 2.0처럼 빡센 힙합의 퍼포먼스를 곁들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심심한 무슨 좀 처지는 그런 노래 나왔지? 우선 실상은 이렇습니다. 스윙보다 더 좋은 곡이 안 나왔어요. 스윙을 타이틀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라디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에 이게 오래 생명력을 가질 것이나 범용성이나 노래가 가지는, 그래서 스윙밖에 없었어요. 사실 스윙을 가지고도 많은, 그리고 사실 아마 정말 아미분들이 이걸 하나를 정말 잘 프로모팅을 해주셔서 그렇지 요새는 사실 리드 싱글 내지 싱글 개념이 있지 사실 타이틀은 거의 의미가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팝에서는, 미국에서는 더 그렇고 타이틀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너무 아리랑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스윙 말고도 뭐 전곡이 차트인 한 거는 정말 아미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런 거지만 바디 투 바디도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되고 훌리건도 회자가 되고 2.0도 회자가 되고 뭐 노말도 회자가 되고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런 이 앨범이 이렇게 정말 아이돌 그룹이 앨범을 냈을 때 이렇게 이 앨범 안에서 많은 곡들이 회자가 되고 차팅을 하고 이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뭐 스윙이 약간 청각적으로 자극이 약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앨범 단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스윙은 갔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 말을 사실 2026년에 하는 게 되게 슬픈 말인데 이것도 의미 있는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차피 타이틀이 된 김에 스윙을 뛰어넘는 라디오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 삶이 스윙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군대에서 하루하루 날짜 셀 때도 마찬가지고 막 기다리고 뭐 되게 방황하고 그냥 하루하루 헤엄쳐 나가는 한 호흡 한 호흡에 헤엄쳐 나가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사실 되게 슬프고 그냥 30대로 접어든 원숙해지고 여러분들과의 라포가 생기고 조금 더 어른이 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각자 인생을 살아나가는 30대 BTS 같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사도 그렇고 이 노래가 가지는 어떤 물론 더 좋은 타이틀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노래는 저한테는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은 노래고 사실은 더 많은 애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물론 당연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퍼포먼스가 너무 중요한 팀이고 또 원체 이런 힙합 사운드나 그런 빡센 거 기반으로 성장한 팀이라 또 이게 시원치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스윙은 그래요. 저한테는 좀 스윙은 정말 제 무덤에서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사랑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면서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중의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하고 싶었고 달과 상어가 뜬 이곳에서 너를 바라보면서 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팬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들어간 되게 드문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스윙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아쉬웠죠. 목이 너무 쉬어서 죄송하네요. 오늘 제가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또 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가사를 듣지 않는다. 그냥 그런 슬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앨범 끝나고. 그래서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앨범에서 안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전달하시는지 한 번 더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망을 내비쳐 봅니다. 스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앞으로 또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킵 스위밍 캠페인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그냥 헤엄쳐 나가면서 인생이 사실 뭐 너무 별게 없잖아요. 그냥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냥 스윙 같은 것 같아요. 다음이 메리고라운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결을 같이 하는 건데 스윙이랑 나 배터리 충분한가? 조금 여기 화면 자체 밝게라도. 자, 아무튼 메리고라운드는 그 온 친구 그 초반에 곡 작업할 때 왔던 프로듀서 중에 샘이 있었어. 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샘이랑 이제 그냥 뭐 노래 작업하면서 하다가 그냥 노가리 까다가 테임 임팔라 얘기가 나와서 나 테임 임팔라 너무 팬이다. 사실 너무 작업해보고 싶었다. 솔로 때도 못했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테임 임팔라랑 친구라는 거예요.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래서 막 테임 임팔라만의 비트하는지 샘과 같이 작업한 비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쭉 듣다가 이걸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세션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비트를 듣고 제가 그때 다른 방에 가야 돼서, 그때 알데라는 저희 이번에 또 곡에 굉장히 많이 참여해준 송라이터가 있는데, 마일리 사이러스의 막 Flowers 같은 것도 작업한 너무 실력 있는 알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알데한테 부탁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 비트에 메리고라운드라는 토픽으로 뭔가 멜로디를 써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군대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스윙처럼 이 아이돌 혹은 뭐 가수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스윙이고 사실 거기에 그 권태와 절망을 얘기하는 게 메리고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회전목마를 생각했다. 그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 생활을 하면서도 회전목마를, 내릴 수 없는 회전목마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다른 방에 갔다 왔는데 알데가 이미 멜로디랑 가사를 다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멤버들 다 들려주고, 아 이건 진짜 이 노래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이 노래는 진짜 나한테 봄날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넣었던 노래고, 좀 슬프죠?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유일하게 대놓고 슬픈.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데가 가사를 써줬어요. I wish that I could tell you that it's over. I wish that I could walk away from pain. My life is like a broken roller coaster, but maybe I'm the only one to blame. 그쵸, 내 탓이죠 뭐. 자기 인생 다 자기 탓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말은 테더, 라이언 테더 원래 있었던 노래고, 이것도 완전 뱅어라고 생각했죠. 둥. 그래서 막 다 같이 이것도 그냥 hands up 하고 막 kerosene, dopamine, chemical juice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아 근데 노말도 여러분, 노말도 진짜 슬픈 노래예요. 멜로디 되게 희망차잖아요. 이게 제가 원래는 가사를 처음에 한글로 다 썼다가 영어로 바꿨는데 뭐 라디오도 있고 이래서 아마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애들이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한국어로 된 버전이 있습니다.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케로신은 등유거든요. 이 밝히는, 불을 밝히는 기름, 도파민, 화학적인 모든 것들, 유명세, 페임, 사실 여기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것들. 하루는 날 좋아했다가 하루는 날 사랑한다 그랬다가, 그래 나를 차라리 방탄으로 만들어라. 총 쏴도 내가 안 죽게. 너는 나를 방탄으로 만든다. We call this shit normal. normal이라는 키워드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노말일까 우리한테? 지금 내가 BTS로 살면서 나한테 정상성이란 뭐지? 나한테 일반적인 건 뭐지? 아 그렇구나. 하루는 날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하루는 꺼져버리라고 하고, 무슨 약간 막 그런 커플, 엄청 톡식한 커플처럼 그냥 밖에 소위 뭐 대중이나 우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 그냥 하루는 올려치고 하루는 내려치고, 약간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약간 요런 느낌? 그게 노멀이다.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사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Heavy is the head when you chasing true. Will you call me red? Will you call me blue? 빨간색으로 칠할 거야. 날 파란색으로 칠할 거야. Two sides of a coin and they both ain't true. 동전의 양면이 우리한테 있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야. 왜? 둘 다 사실이고 둘 다 거짓이니까. 왜냐면 사람 입체적이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Wish I had a minute just to turn me off. 그냥 이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혹은 뭐 광화문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잠을 자지 못했던 수많은 나날들, 제가 너무 각성돼서 이 생각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완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Wish I had a minute just to turn me off. 그냥 사람들의, 그래 맞아 내가 선택해서 산 내 삶이고 내 탓인데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그게 내가 내 인생을 기브업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사람들이 날 잊었으면 하고 바랄 수는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되게 슬픈 노래네요. 지금 보니까
Yeah, fantasy and fame, yeah, the things we choose. 인정하는 거예요. 유명세, fame, 유명세, 환상, fame,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거야. But they show me love and show me hate, and they make me bulletproof. 그래서 공연에서는 사실 이 노래를 슬픈 노래지만 다 같이 기쁘게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two sides of a coin이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 노말도 스윙처럼 이 두 개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프로모팅을 하려고 했던 노래인데, 라디오를. 이 두 노래가 저한테도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Like Animals도 이제 원래 이제 있었던 노래인데, 프리세션이 있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도 되게 섹슈얼한 노래였어요. 약간 뭐 가사가 좀 그렇죠? 이미 약간 If you wanna be animals, if you wanna be animals, baby you can be animals. 그 다음 뭐였더라? 뭐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Living pain is like beautiful,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sadism, 마소이즘, 약간 요런 그런 까라에 되게 우리 애니멀처럼 서로 약간 막 이렇게 막 하자, 약간 요런 노래였는데, 뭐 섹슈얼한 게 지금 저희가 낼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이제 본능을 끌어내는 그런 노래로 바꾼 거고요. 근데 뭐 사실 섹슈얼하게 갔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 노래는 워낙 약간 가사,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좀 섹시한 그런 감이 있어서. Like Animals도 저는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가 안 해봤던, 사이키델릭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해봤던 스타일의 노래고, 이런 거 아르테마스가 또 많이 도와줬죠. 이런 사운드가 들어가야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진일보 할 수 있다. 하던 것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오늘 진격의 방탄 나오니까 또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야, 진짜 신나긴 신난다. 진짜 낭만 있다, 우리 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이제 지민이가 이제 이렇게 째끼라고 한 노래인데, 지민이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죠. 이번 세션으로 자기가 진짜 많이 늘었다. 노래 배우는 것도, 부르는 것도 그렇고 멜로디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노래를 만들기 전에 저랑 지민이랑 그때 있던 송라이터들이랑 만들었던 노래가 이제 Weak라는 노래였어요. 그것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You make me weak 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말을 제가 꺼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You make me weak.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You always make me weak. 근데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노말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여러분은 저 약하게 만들죠.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저 무장해제 시키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한테 저도 솔직하고 싶고, 근데 그래도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저도 막 멋있고 싶고, 근데 결국 그게 되게 내가 되고, 내가 막 쓰고 있는 그런 껍데기나 페르소나가 해제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You make me weak 막 이런 그런 노래를 썼었어요. 그 노래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앨범 까라랑 안 맞는 거죠. 노래는 괜찮은데 약간 너무 스윗하고 좀 뭔가 좀 너무 대놓고 약간 러브송은 좀 그런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민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 왜 You make me weak해요? 왜 약하게 만들어 해서? 왜냐면 사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나도 날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민이가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이 날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약하게 만든다. 그 포인트를 다음날 제가 지민이랑 방이 찢어졌는데, 거기서 아마 도기 형이랑 어떤 샘플을 가져다 써서 They Don't Know About Us라는 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도 되게 그 공연 때 보시면 아이패드 막 무슨 그 타블렛에 남들의 어떤 눈이나 얼굴이나 그런 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 아미분들한테 썼던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 밖에 우리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되게 공격적인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션을 하면서 참 느낀 게, 참 어디서 뭐가 영감이 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여기도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냥 They don't know about us.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 빼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우리를 모르고, 뭐 경제 효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좋은 말인데,
그런 거 말고 사실 그래 막 저희가 무슨 뭐 하는 경제 효과가 뭐 몇 조야. 그걸 만든 우리의 유대, 우리가 나눠온 그동안의 세월들,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역사, 이 라포 안에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거는 관계니까. 이런 노래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원몰 나잇인데 이것도 사실 의견이 분분했어요.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이것도 막 되게 좋은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레칫이잖아요. 예전에 유행했었던 레칫인데 약간 스윗하고 좀, 그쵸? R&B 계열의 레칫인데, 근데 이 노래도 좀 뭔가 좀 약간 슬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되게 명곡이나 되게 좋은 노래, 꼭 필요한 노래라고 할 수 없는데 앨범에 이런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 원몰 나잇 별론데? 아마 호비가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뭐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호비 벌스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노래에서 이 노래도 아마 원래 프리 세션에 있었던 노래였던 것 같고, 좀 되게 어반한, 뭐 이 노래는 할 말이 많이 없네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파트, 그러니까 다른 그 노래 파트도 그렇고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언젠가 너로 인해 한참을 울게 되겠지. 두려운 건, 벌써 슬픈 건 너무 닮아버린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나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의지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데, 너무 행복할 때 너무 슬픈 거 아시죠? 너무 닮아버려서, 너무 함께인 게 좋아서 벌써 그 상실이 분명히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뭐 방탄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 멀티버스에 그거까지 벌써 슬퍼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근데 그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 그 되게 그 어떤 그 취약한 진심. 그래도 하룻밤만 더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장 행복한 시점에서 가장 슬픈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굴레, 뭐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노래 뭐 공연에서 언젠가 부르지 않을까, 전 그렇습니다. Please. 이거가 이제 대놓고 정말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이것도 막 좀 어렵고 되게 좀 문학적으로 쓸까 하다가, 이 사비가 이미 가는 게 Baby Oh Please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부탁하자, 빌자.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내가 다가설게. Even hell, I'm down. I'm down. If I'm with you, I'm fucking down. 그냥 함께 해줘, 나의 worst day. I'm on my knees.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남자적인 그런, 나와 함께 해줘. 떠나지 말아줘, 나를. 함께 있어줘. 날 기다려줘. 나도 기다릴게. 뭐 이런, 정말 마지막 트랙의 전인 만큼 대놓고 아미분들께 바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있는 저희의 막 왔다 갔다 하는 하모니가 예전 방탄 수록곡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인투 더 선. 인투 더 선은 마지막인데, 이 노래는 원래도 좋았는데 진짜 공연에서 정말 진가가, 저 인투 더 선 때요, 오늘도 몇 시간 전에 느꼈지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입체적인 희노애락인 감정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태양이 저물어가는, 석양이 저물어가는 노을로 걸어가는 7명이 있는데, 그 태양을 그 5만 명, 6만 명의 여러분의 그
아미밤들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그리고 그때 이제 빛이 객석 쪽으로도 쏴서 얼굴이 하나하나가 엄청 잘 보여. 그 슬로건도 그렇고. 이때가 정말 제가 공연에서 가장 기다리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정말 태영이가 또 다른 분들과 잘 해서 처음부터 이 노래는 너무 좋아서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진영 목소리도 엄청 아름답고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풀로 한글로 써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RPWP, 그러니까 제 솔로를 거치면서 기존에 하던 작법을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거를 많이 버리고 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버렸는데 이 노래에서만큼은 그냥 원래의 저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가 구분되지 않는 그 시간에 짐승들의 나침반이 부서지고 인간들은 피난을 가고 그러나 소란들과 미련 앞에서 반항하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기다리는 그 집에 가고 싶고 거기에는 불이 뜨고 별이 지기도 하고 난 지금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다시 거기로 가고 싶고 달이 뜨지 않는 그런 밤으로 가고 싶다. 저는 이 노래가 참, 이것도 참 기존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 게 세련돼지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맛이 있다. 또 이 Follow Into the Sun이라는 이 훅은 정말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냥 You Call I Run 여기도 그렇고 그냥 이 앨범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노래고 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을 풀어봤는데 저는 저희의 최선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물론 더 좋은 노래가 나오면 더 좋았겠죠. 파이어보다 더 좋은 파이어가 나왔으면 좋았을 거고 노말보다 더 좋은 노말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고 당연히 스윙보다 더 좋은 어떤 다른 타이틀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 막 나와서 모든 게 결정되지도 않았던 때에 그냥 누구는 이래야 된다, 누구는 저래야 된다를 거쳐서 정말 그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희 지금 2.0, BTS 2.0의 최선이었다. 거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슬픈 건 그동안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저는 이제 원래 문학으로, 말로, 가사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가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저도 이제 막 군대에서 릴스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이거 직관적이 꽂히네, 야 이거 개웃기네, 와 이 노래 개꽂히네, 그냥 그런 거 듣고 그냥 헬스장에서 들을 빠른 템포의 뭐 디지코어라던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지나? 그런 조바심도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도 이야기가 전해지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다. 너무 컨텐츠가 많고 우리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로 남았으면 하는 거고 즐겁고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고 피곤한데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가사의 힘을 믿거든요. 사실 저는 가사의 힘을 되게 개인적으로 믿는 편이라 그런 어떤 아티스트의 말과 멜로디에 구원받고 삶을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솔로를 거치면서 배웠던 거는 말로 굳이 쓰지 않아도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탄소년단은 사실 지금 이미 나온 너무 많은 새로운 신인들이나 가수들이나 그룹들이 너무 지금 시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좋고 재밌는 것들은 너무 그 정말 영건들이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솔로는 모르겠어요. 솔로는 각자가 다르니까. 근데 방탄소년단만큼은 앞으로도 가사로 막 무슨 구구절절 막 풀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개인적이든 보편적이든 사랑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지켜가고 싶은데 시대가 갈수록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장한 엔터테인먼트 혹은 유희를 원하는 것 같고, 뭐 그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어둡거나 혹은 슬프거나 뭔가 불편한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불편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유희와 그러니까 즐거움, 긍정 과잉, 그러니까 과잉된 긍정 말고는 조금 뭔가 다른 것들이 다 되게 도외시되고 있는 느낌이 있고, 저조차도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 나도 지금 그럼 나라고 다른가? 내가 청자하면 내가 독자면 다른가? 아 그냥 저도 막 여기서 책 읽다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냥 던지고 다시 릴스 보거든요. 너도 그러면서 네가 생산자일 때는 또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BTS 나 방탄소년단은 그 낭만을 지켜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제가 이번 앨범을 하고 투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목이 쉬어서 이게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글로 했고, 아마 자막도 그래서 번역으로 한글이 나갈 거예요. 아무튼 이 시대를 제가 바꿀 수 없고, 제가 거기서 막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공연을 하면서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갔다 오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봤어요. 그걸 벌써. 아, 우리는 아직 유대하고 있고, 그게 뭐 여러분이 핸드폰을 찍는다고, 그냥 저는 막 핸드폰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찍어요. 저도 공연 가면 찍는데, 그래도 그 콘서트에서는 뭔가 많은 시간을 서로가 눈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관을 좋아하는 게, 영화관에 가면 2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그 감독의 의도에 온전히 끌려다니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가 진짜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다가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그래서 근데 당연히 와서 녹화하고 찍는 것은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들의 지당한 권리지만, 찍다가 또 어떤 노래에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 있는 몇만 명, 우리 7명을 포함한 몇만 명만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같은 노랫말을 부르면서 같이 뛰고 같이 손을 흔드는 그 순간은 저는 앞으로는 갈수록 더 귀해지고 더 비싸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앞으로는 더 럭셔리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럭셔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중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무슨 꼰대 마냥 시대 탓을 하기보다는 시대를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낭만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더 세련되게 가져갈 수 있냐, 우리가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따라가면서 할 수 있냐. 저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현역으로 의미 있게 있으려면은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이 아리랑이라는 거를 둘러싼 이벤트가 있었는데, 요새는 앨범 나오고 일주일이면 모든 이벤트가 다 끝나버려서 그냥 그 앨범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진짜 아티스트도 너무 많고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대부분의 모든 우리 창작자들이 다 오래 남고 오래 사랑받는 거를 원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음악이라는 건 사실 듣는 것만도 아니고 보는 것만도 아니고 너무 여러 가지가 합쳐진, 공연도 있고 뭐 굿즈도 있고 뭐 다큐도 있고, 어떤 그 종합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브랜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머신 척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 가지예요. 그냥 사랑, 진심. 저희가 여기까지 오고 그동안 너무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도 지금 이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무섭지만 You made me weak. 나를 약하게 만들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지금 안 키면 한국 가서 안 킬 것 같고, 그러고 또 다음 레그 가면 점점 제가 이 아리랑 앨범을 만들었을 때가 어땠는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송기프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한번 남겨두고 싶었고요. 언젠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동안 흘러왔던 이제 제 솔로에 대한 인디고나 RPWP에 대한 얘기들도 뭐 이렇게 트랙 바이 트랙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그동안 얘기들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시간을 써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뭐 370만 분이나 들어와주셔서 이걸 봐주시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발버둥일 거라고 믿고요. 이게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하는데 또 이 앨범을 저의 결정과 저의 노랫말들과 저의 이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할게요. 내일 또 공연을 해야 돼서 목이 다 쉴 것 같아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뭐가 중요한 건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바이. 굿나잇.